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자기소개서 항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문장이 굉장히 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맥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항목별로 다소 겹쳐 보이는 그러한 키워드를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성 방향을 설정하는 게 꽤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제가 평가 의도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고자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고민도 많이 하셨고 얼마든지 더 잘 쓸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가이드를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주관을 바탕으로 자소서를 완성하시기를 기원드려 봅니다. 자, 1번 항목부터 살펴보면 당연히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거라고 보여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항목입니다. 당연히 이제 평가 의도는 직무 수행 능력이 맞고요. 다만 이 가운데 이 특별히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이 안에서 이제 조직이의 능력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내가 일반적으로 금융권을 준비하다가 얻어 걸려서 신보를 지원한 게 아니라 나는 신보를 위해서 특히나 관련된 역량을 쌓아왔다라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로열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지식, 그 다음에 경험, 경력인 거잖아요. 자격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때는 평상시에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이제 학습 경로나 학습 경로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이러한 지식을 유사 역할, 경험에 적용하면서 어떠한 역량 혹은 기술, 노하우 등을 쌓아왔다라는 점, 이제 말 그대로 역량의 어떠한 발전 단계가 강조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라면 이제 말 그대로 이 부분에서 신보의 어떠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특히 어떠한 전문성 혹은 직무 역량, 지식 등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쌓아왔다라는 점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 역량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면 A 역량, B 역량, C 역량 등을 쌓아왔고 특히 A 역량 위에 제가 제시했던 이 역량의 발전 단계 패턴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 공세를 할 거냐 아니면 특정 키워드 하나만 잡아서 쓸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역량을 많이 나열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자신 있는 그러한 직무 역량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지만 여기서 얘기했던 조직이의 능력 내가 좀 더 신보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번 항목에 대한 부분도 한번 봐볼게요. 일단 문장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신보 인사팀에 뭐라고 할 내용은 아니지만 문장을 좀 더 짧게 끊어서 얘기해 주시면 좀 더 문제도 명확하고 평가자 입장도 그렇고 지원자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저의 하찮은 생각이었고 일단 우리는 지원자 관점에서 봤을 때 문장이 길다 보니까 대체 뭘 물어보는 거냐가 이제 명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장을 좀 스스로 잘라가지고 접근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핵심 가치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직 이해 능력도 감안하시면서 답변을 또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냥 공공기관 혁신이 중요하다, 금융 공공기관은 열정이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지원하는 신보가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나는 이런 핵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원자가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느냐가 연결되기 때문에 본인이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죠.
신보의 전략 과제나 실행 과제에 대한 부분들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원한 분야에서 어떤 역할 등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런 핵심 가치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기하는 핵심 가치가 뭐 혁신, 뭐 열정, 상승, 고객해서 뭐 홈페이지에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어떤 의미인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조했던 혁신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복붙하기보다도 신보가 이야기하는 혁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측면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작성하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과거에 내가 혁신이라는 개념을 뭐 어떠한 뭐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걸로 이제 마스터 자소서를 활용했는데 근데 지금 신보 같은 경우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든다면 뭐 동아리를 했는데 새롭게 우리 학교의 어떤 정책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다른 동아리의 어떠한 특징적인 부분 등으로 인해서 우리 동아리에도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예측함으로써 타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이제 모습들 위주로 강조되는 게 좀 더 혁신에 좀 더 부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혁신이라는 개념을 자기만의 어떤 생각으로 정리하셔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마다 핵심 가치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자기소개서 질문 자체에 이런 것들을 그냥 명시해가지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업이 요구하는 가치, 의미와 좀 일맥상통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는 게 좋겠죠. 뭐 이런 것들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은 여러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접근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신용보증기금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해라. 이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사실 이 문제만 나와도 어려운 문제인데 앞에서 일단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본인의 가치관, 경험을 통해서 또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발휘했던 것도 나와줘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또 말 그대로 어떻게 발전시키냐, 세 개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 한 문장에서 지금 세 개를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과제나 실행 과제를 고려해서 향후에 지금 뭐 뒷부분에 이제 약술 논술에서도 뭐 요구가 되고 있지만 그 어떠한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뭐 코로나19라든지 신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하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혁신을 썼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인이 이제 말 그대로 어떠한 일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키겠다. 이 부분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신용보증기금을 발전시키시는 방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혁신이라는 걸 잡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걸 얘기한 거고요. 뭐 열정이나 상생이나 고객이라는 걸 잡았다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인이 이뤄낼 수 있는 전략과제와 실행과제와 연결된 그러한 목표를 제시하고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러한 가치가 분명히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는 논리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반영해 주신다면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이고. 자, 일단 요것도 지금 보니까 그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선택을 해라.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업무 이해 능력,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직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지역 위치 능력이라든지 어떤 키워드를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첫 번째 질문에서는 분명히 직무 역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하셔야 돼요. 필요한 지식과 스킬과 경험을.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려고 한 것이지 본인이 그 역량이 꼭 전문성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직무 수행 능력이 전문성인데 꼭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조할 필요는 없고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이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본인 역량과 연결해서 얘기하셔도 돼요. 단 마지막 부분에 이 전문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자기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다시 직무 수행 능력을 어떻게 쌓아 나갈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한 질문에 여러 가지를 담으려고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해당 역할 중에서 일단은 이게 적합하다. 그 이유는 강점 발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뭐 그래서 조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셔도 돼요. 원래는 보통 우리 지원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요? 라고 물어보면 내 강점 발휘보다도 조직에 필요한 걸 먼저 해보겠다라고 제가 평상시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강점 발휘라는 논리가 가능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관없고요. 대신에 이런 강점을 발휘해서 좀 더 조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조직 관점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특정 업무 수행으로 어떤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 텐데 내가 그 해당 역량을 가지고 있고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본인의 사례를 키워드와 노하우와 성과 요약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대인관계 능력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아니면은 뭐 갈등 관리 능력이다, 뭐 이런 거 강조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지극기초 능력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에서 이제 1번 항목에서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다른 키워드의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직무 수행 능력 강조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반 역량 외에도 이 지극기초 능력 외에도 향후에 어떤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뭐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미래에 어떠한 다양한 경로, 그 일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외부 교육일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교육보다는 일을 통해서 해당 전문성을 쌓아가겠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하여튼 뭐 질문이 길어요. 자 보겠습니다. 뭐 인재상 보니까 여기 보니까 기본 인품과 금융인으로서의 성장 자질에서 이제 기본 인품 그래도 친절하게 이제 뭐 홈페이지도 나와 있긴 한데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각각의 키워드에 대한 의미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이제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재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좀 더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지원자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고요. 일단 인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시고 과거에 그런 것들을 발휘했던 사례, 근데 그것을 어떻게 조직 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연결하는 건데, 이걸 연결하는 게 대체 어떤 의미냐 이게 헷갈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예를 들어 본다면은 여기 보면은 뭐 애사심이 있다, 본인이 과거에 내가 있었던 조직 내에서도 조직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뭐 이제 그러한 본인의 이제 인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보전기금에서도 일을 할 때 항상 내 개인보다는 이제 신보의 목표나 그 팀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신보의 여러 직원들이 이러한 조직에 대한 강한 애사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조직 문화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나부터 그런 조직 이 애사심을 입사 후에 뭐 실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조직 문화의 발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정량적인 이 기업의 세부적인 사업 목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직 문화란 결국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문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문제 해결 능력이다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러면 조직 문화 어떻게 발전할 거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기보다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러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좀 갖췄는데 내가 좀 일조하겠다, 또 그러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노력하겠다, 아니면 그런 걸 전파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조직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아직도 안 끝났네요. 자, 이거 성공 실패 경험은 그동안 제가 뭐 워낙 다른 항목에서도 강의를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성공과 실패 경험에 대한 부분을 막 기업과 연관해가지고 작성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항목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키워드 혹은 다른 항목에서 강조했던 키워드와 일맥상통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념을 풀어내는 게 좀 더 일관성 있는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내가 로또를 안 샀다, 이거 실패 아니냐, 지난주에 내가 뭐 연금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다, 그럼 이 성공 아니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뭐다? 돈인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부분보다도 과정을 중점으로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공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실패에 대한 반성,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 경험, 실패 경험에 대한 거는 유튜브에 강민혁 성공 경험, 강민혁 실패 경험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지원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 영향을 주었느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이런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있고 입사 후에도 어떻게 적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 혼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교과서적으로 팀 활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 팀워크의 중요성을 제가 정말 느끼지 못했는데 어떠한 특정 어려움을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결국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팀워크라는 가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를 일깨워 줬기 때문에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성공 경험이다. 나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앞으로 입사 후에도 신보 직원들하고 같이 파이팅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꼭 성공으로 얘기할 필요 없고요. 실패만 얘기하셔도 되고 실패 후에 성공으로 연결해도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휴 시간이 그냥 자, 약실노술에 대한 부분은 딱 봐도 아유 숨이 막혀요. 저보고 쓰라고 하면 저는 못 쓰죠. 왜냐하면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신보에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전문성도 많이 갖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관련돼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오셨을 거잖아요. 저는 아까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감히 제가 접근하기 어려운 이제 그러한 무거운 주제라는 걸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신보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실론술 지금 두 가지가 좀 주어졌는데 제가 뭐 하나하나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이야기 드리지 않을 건데 여기 보시면 조직이해 능력 즉 말 그대로 신보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조직의 자원 그 다음 여러분들 과연 이분에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그게 결국 직무 수행 능력에 해당되는 거고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디 언론 뉴스나 시사 그리고 이런 칼럼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 붙이지 마시고 만약 그런 내용들을 인용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공감한다면 정확하게 출처와 함께 그게 왜 내가 공감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기술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처럼 제시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들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게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 이건 현직자도 지금 해결하기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준 거거든요. 현직자들 중에서도 정말로 뛰어나신 분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TF를 구성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풀어내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뭐 당장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향후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해결 능력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본인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든다면 여기서는 친절하게도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좀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 요소인데 여러분들이 제 PT 면접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보면서 왠지 이 강민혁 아저씨의 PT 면접 이 노하우를 여기다 적용해서 그 순서에 맞춰서 글을 쓰면 딱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여러분들 강민혁 PT 면접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찾아보신다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목이 워낙 많고 빠르게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각 항목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뭐 정밀 분석 영상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항목이 굉장히 어렵고 그만큼 이쪽 근공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준비 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원하시면서 약간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은 그만큼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보를 지원함에 있어서 그동안 준비했던 노력들을 뽐낼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어려운 항목에서 변별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역량들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꼭 좋은 결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업 영상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